지금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도 지금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은 상승세다.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부동산 시장이 있고요. 그런데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도 좋은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무정입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강남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급등 배경은 무엇인가요?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좀 강남 부동산이랑 그 외의 부동산의 움직임이 지금 꽤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 중간에 얘기하는 것보다 미리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게 강남 부동산의 강세가 본질적인 건지 현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저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인 거면은 강남 부동산을 사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돼요. 만약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고 자산을 사고 싶은 분이라면요. 현상이라면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지금 강남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이에요. 본질적인 것이기도 하고 현상적인 것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똘똘한 한 채, 그리고 투자가 아니라 내가 거주할 집 한 채만 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정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 채 있던 걸 팔고 한 채만 남기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한 채만 사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매수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그 결과 당연히 제일 좋은 거,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상승 가능성이 제일 높고 장기 거주를 가장 희망하며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받거나 개발했을 때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 때문에 강남 아파트의 강세는 계속 이어져 온 거고 22년도의 하락 이후에도 가장 빠른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21년도 말부터 대출 총량 규제를 했습니다. 즉 대출을 규제한 건데요. 이건 사실 자유시장이 아니죠. 대출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들은 부자분들이 아니겠죠. 부자분들이 현금이 많잖아요. 또는 부자 부모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산층 분들이나 서민분들은 역사적으로 대출이 꼭 필요해요. 은행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서민이랑 중산층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자금통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자분들은 집을 살 능력이 남아 있고요. 중산층 분들이랑 서민분들은 집을 살 능력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수급입니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공급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출을 틀어 막으니 중산층과 서민 아파트는 매수세가 없으니 안 팔립니다. 안 팔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되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현상도 있고 집을 싸게 팔고 있는데요. 높은 층, 부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같은 이론으로 따져도 싸게 팔 이유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싸게 팔지도 않고 반면에 대출에서 자유로우니 매수세는 들어오니까 거꾸로 올라가면서 일명 초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침체되는 내수 경기 상황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처럼 사람마다 현재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 다르고 전망이 다른 적이 여러 번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강남 아파트 또는 잠실 아파트를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나쁘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 무조건 좋다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게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장의 거래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잠실 같은 곳은, 또 강남 3구는 그 지역들의 일부는 한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거래된 곳이 아니에요. 시장이 뭔가 예전처럼 활기 있게 뭔가 건강하게 팡팡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떨까요? 시장이 가격도 제대로 못 올라갑니다. 회복도 더뎌요. 이렇게 나눠보면은 정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회복을 이제 시작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정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 온 아파트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누구나 의견이 달리겠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도 지금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이런 좋지 않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경기 침체입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은 상승세다. 요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부동산 시장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 결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도 좋은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수가 안 좋아도 이 영향을 받는 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서민층이랑 중산층이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받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출까지 틀어막았습니다. 벌이는 빠듯하거나 줄어들었는데 대출을 쓸 방향은 없고 그 와중에 기존 대출은 금리가 2배, 3배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안 좋고요. 비교적으로 여기서 자유로운 분들, 여전히 고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자산시장 자체가 수요가 많은 곳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산시장이 건전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분들도 한번 하락을 했다가 회복된 거였거든요. 근데 회복되는 과정에서 특히 기존에 본질적인 거기도 했지만 현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돈이 쏠린 겁니다. 뭐든지 이제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잖아요. 데미지를 덜 받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으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저하고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를 말씀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작년부터 상고하고를 전망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부동산 전망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꿰뚫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전문가라 불리는 분들은 이것도 일이에요. 저도 여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데미지가 적거나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인간인 이상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18년 정도 있었는데 그게 변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4년 시장을 말씀드릴게요. 24년은 상반기부터 좋다가 7월, 8월, 9월 달에 피크를 찍고 하반기에 안 좋아졌습니다. 8월 달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거든요. 24년 하반기엔 어떤 일이 있었냐? 대출을 규제하고 포레온이 입주를 하고 포레온은 12,000세대 강동구 대장 입지예요. 엄청난 입주장입니다. 게다가 계엄, 탄핵 사건이 있었고 연말은 원래 비수기예요. 왜 비수기냐면 12월, 1월에 계약을 하시면은 여러분 요새 추우시죠? 눈도 오시고 지금 길도 미끄럽잖아요. 지금 이사하셔야 돼요. 비수기일 수밖에 없겠죠. 4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24년 하반기에 25년 전망을 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24년 인터뷰를 하는 시점에 현재 시장이 안 좋다면은 갑자기 6개월 안에 시장이 변하는 25년도에 상고, 하저나 상고, 하고를 얘기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24년 하반기에 시장이 안 좋으면 지금처럼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다가 슬슬 좋아질 거예요가 데미지가 가장 적습니다. 이건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제가 해봤잖아요. 틀리면은 많이 혼내세요. 근데 저는 의견이 상고하고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규제를 30번 가까이 했고 현재 정권에 들어와서 그걸 제대로 푼 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대출을 또 규제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다 안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경상수지 같은 건 나쁘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을 풀면 사람들이 집을 사고 대출을 묶으면 못 사고 이게 지금 22년, 23년, 24년, 2년 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다시 풀리면 시장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가 작동 가능한 시장이에요. 네, 제가 지켜봤을 때 24년 말에 이미 은행들이 대출을 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계엄이랑 탄핵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믿는 분도 계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주 경미한 예금 인출 이벤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도로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른 세대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한국은 50대 이상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은 이제 전쟁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있는 돈을 뺄라는 경향이 있는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포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은행은요. 여러분이 넣어놓은 예금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돈. BIS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있는데 여러분이 넣어놓은 그 총 금액 중에서 은행은 7, 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8% 잡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전체 중에서 100분 중에서
8분 이상이 갑자기 돈을 빼면요. 은행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그거 뉴스 한번 타면은 인터넷 뱅킹 타고 뱅크런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죠. 그러면 은행이 건전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요번엔 제가 파악해 봤을 때 신한은행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출을 먼저 풀기를 시작을 합니다. 돈이 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일찍 원래는 2월 달 이후에 대출을 풀 거라고 예상이 됐고 정부도 약간 그런 뉘앙스였는데 은행들은 협조하고 있었고 그건 은행들이 별 문제 없이 돈을 잘 벌 때 얘기고요. 그게 아닌 상황이 다가왔죠. 그래서 12월 달부터 대출이 풀리기 시작을 했고 그 덕분에 이렇게 안 좋은 악재들이 겹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을 사면서 폴에온 입주장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3천 건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상고하저가 아니라 상고하고인 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요인이 더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상고하고를 말씀드렸고 저는 더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한데 조금 더 정상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가 가장 많이 비난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 주셔서 넘어간 거지 원래 일어나고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공공의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국가의 개발 사업에 어떤 투기 세력 때문에 또는 토지가의 변동 때문에 이 사업이 지장이 있을까 봐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거를 지금 지난 정권부터 아파트값 잡는 데 쓰고 있습니다. 비난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파트값이 너무나 예민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적인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규제입니다. 강력한 규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가 없고요. 투자 용도로 사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집을 팔고 살 때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유시장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겠죠. 이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이 규제 때문에 살 수 없었던 수요가 이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규제를 풀어도 될 때는 언제냐면 수요가 별로 없거나 수요가 줄고 있을 때 규제를 푸는 건 애시당초 한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를 들여다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곳은 이미 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규제를 했다는 이유 자체가 수요가 많아서 급등이나 폭등이나 상승의 요인이 많았다는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들이 22년도처럼 하락하고 있을 때 이걸 풀었으면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지역은 오르고 있고 어느 지역은 내리고 있는데 지표만 보면은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을 봤을 때 그냥 그렇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 결정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그럭저럭이라고 판단하고 풀면 안 됐던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이미 상승 중이었습니다. 상승이 아니고요. 전고가를 넘어서 신고가를 쓰고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이걸 풀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여기가 수요가 한 번 더 들어오면서 파동이 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지금 이미 현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고요. 호가를 올리고 있고요. 이 올라간 호가에도 집 내부조차 확인 안 하고 사면서 어차피 여러분은 한 달 이내에 실거래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론을 타고 서울시장이 살아났다는 기사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기준 그런 기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던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덕분에 올랐었고 이번엔 또 해제 덕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규제를 할 때도 풀 때도 항상 풍선 효과, 왜곡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지역이 매수세를 다 빨아들이는 시스템으로 8년 동안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 결과물이 곧 한 달 이내에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